네, 안녕하십니까.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과 집주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집과 집주인의 심리상태, 특히나 외로움의 정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과 집주인의 관계에서 저희는 지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꼭 잊지 마세요. 이거는 가족이 사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뭐 어떤 곳에 더 신경을 쓰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1인 가구라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혹은 여러분은 1인 가구가 아닌데 친구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우리가 1인 가구가 집을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새로 집을 얻어서 나가게 되면요.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이 공간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 선택과,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1번처럼 나를 위한 공간이야, 이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집에 배치되어 있는 가구들이나 뭐 어떤 뭐 물건 이런 것들, 뭐 이런 모든 소품 이런 것들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로지 그 집주인이 편하게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게 다 뭐 소파를 놔도 뭐 내가 편하게 나 혼자 쓸 거니까 나한테 맞는, 내 취향에 맞는 뭐 좀 딱딱하거나 소프트하거나 이런 것도 다 자기 위주로 어떤 거를 고르게 된다는 거죠. 침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 식탁은 여기를 바라봐야 돼. 근데 난 어차피 혼자 밥 먹을 때 여기를 보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다 식탁을 놓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외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그렇지 않죠. 예.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그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 배치와 자기만의 생활 방식,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이런 공간을 집에서 나는 너무 편하고 안락함을 느끼고 안정된 걸 느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외롭지 않다. 외로움이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예. 실제로 또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 집으로 누구를 잘 초대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이 많다 이러면은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뭐 늦게까지 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집에는 혼자 오는, 예, 누군가를 같이 와서 야 우리 집에 뭐 아무도 없는데 같이 자자, 뭐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나 혼자 편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롭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부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제 보면 그 영상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자취남이라는 채널에서 본 영상을 통해 많이 느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우리들 돌아보면 20대에 자취를 한다. 뭐 대학가에서 자취하는 친구들 생각해보면요, 그 집은 그냥 개인의 집이 아니죠. 예. 이미 그 집에는 막 너무 많은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북새통을 이루고 살고 있죠. 다 같이. 예. 그러니까 이런 20대는 그럴 나이예요. 그래서 20대인 내가 너무 친구들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뭐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뭐 연장선이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대 중후반, 거의 40에 가까워지는 나이, 그리고 또 40대, 또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데 집을 이렇게 꾸민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면에 그 사람의 외로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의 집을 보면
항상 설명할 때 집에 사람들이 오면, 집에 누군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집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집주인이 계속 여기 와, 뭐 만들었어, 먹으러 와, 뭐 하러 와, 이렇게 해서 남을 불러들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집의 구조나 배치, 가구 배치를 보면요. 분명히 혼자 사는 2인 가구인데, 소파나, 특히 막 식탁, 밥을 먹는 장소에 보면 식탁의 의자 개수라던가, 장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식기 같은 걸 봐도 그냥 뭐 4인 식기, 뭐 수저도 세트로 한 게 뭐 4인, 5인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주로 사서 누군가 이거를 와서 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집인데 항상 이 집은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서 온기가 막 있는 거예요. 막 목소리도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으면 떠들고 뭐 온기도 느끼고. 그런데 정작 집주인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자기가 초대한 분들이 왔기 때문에 계속 분주하죠. 바쁘죠. 뭘 해야 돼요. 뭐 커피 먹을래? 밥 먹을래? 뭐 할래? 그럼 내가 막 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막 설거지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거기 항상 혼자 편하게 앉는데 또 누가 와서 누구나 다 이 의자 편해 보인다. 내가 여기 앉아야지 이렇게 앉아버리면 나는 또 불편한 의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양보를 계속하는 거죠. 자기 집에서, 본인의 집에서.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순간 매일매일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계속 불러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공간에 타인의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 와서 편하게 입으려고 옷 가져왔어. 이거 중에 너네 그 옷장에 거기다 걸어놔. 이러면서 옷을 두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야, 자고 가니까 나 칫솔 필요하니까 내 칫솔 이거 하나 여기 놔둬. 그래서 또 칫솔이 목욕탕에 하나 둘씩 막 쌓여간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가 물건이 내 거가 아닌 것들이 자꾸 내 집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외부인이 집에 와서 막 이렇게 그때 떠들고 같이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먹고 이러면서 뭐 이런 시간을 다 보내다가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갈게 잘 있어 이렇게 하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대부분 어떻게 느낄까요? 좀 아까까지는 우리 집이 집이 좁나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좀 벅적벅적하고 막 그랬었는데 잘 가 이러고 문을 딱 닫고 들어올 때는 너무 집이 휑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갑자기 소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 사라지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 뭐를 틀어놓거나 음악을 틀어놓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소음을 연장시키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우리 집에 사람을 불러서 놀고 같이 뭐 해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집이 편하잖아. 그래서 난 그걸 좋아해. 그냥 단지 그걸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과 집주인의 심리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온전히 자기만이 편하게 모든 걸 나한테, 모든 시간과 공간과 가구 배치를 온전히 나한테만 맞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즉, 이분은 상당히 외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면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독함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젊었을 때는 아까 얘기처럼 20대 때 막 맨날 같이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막 놀고 하하하 주변이 항상 시끄럽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는
그렇다고 뭐 사람이 주변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뭐 나는 아무도 없어. 이거는 아니지만 그들과 얽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뭐 이런 식의 공간, 아니, 그런 만남이 반복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소중하지만 그 소중한 게 전부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나이를 많이 더 먹을수록 혼자서 이 고독과 이런 침묵, 조용함과 이런 거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이건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은 보통 저 아트월이라고 해서 거실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 저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저 벽에다가 TV를 놓으셨을 거예요. TV를 붙이고 소파가 TV를 보게끔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저 벽면에 소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일자가 있는 것도 좀 그러니까 그냥 기역자로 놨어요. 소파를. 그렇게 놓고 저희 집은 딱히 음악을 제가 트는 것도 아니라서 뭐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가다 미드 같은 걸 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쓸 때 되면 굉장히 조용한데 이 타자 소리가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들려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집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이럴 때 특히나 자기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뭐 나만을 위한 공간을 진짜 나를 위주로 만들고 내 공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외로움을 좀 덜 타는 분들, 외롭지 않은 분들의 가능성이 높고 또는 내 공간인데 항상 누군가가 와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부르고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사람들이 오고 이런 집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러면 어쩌면 그런 여러분은 진짜 외로울지 몰라요. 외로워서 그렇게 하는 거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조금 같이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이 아까 첫 번째 영상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이 집이라는 공간은 집주인의 내면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상을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은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 물건도 또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물건, 과거 물건이 더 많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계속 물건을 사들여서 더 많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물건이 많아지는, 뭔가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협소해지는, 자, 이런 거의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이렇게 자기 집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봤는데 빈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빈 바닥이 보이고 빈 구석이 코너가 보이고 빈 벽이 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빈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여기가 여긴 좀 허전하다. 여기 뭐 갖다 놓으면 좋겠다. 뭘 놓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검색을 하고 뭔가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뭔가를 사서 혹은 뭔가를 만들어서 뭘 해서든지 그 공간에다 탁 놓고 공간을 채웁니다. 물건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괜찮아요. 그래, 저기 있으니까 딱 어울리네. 잘 됐다. 이제 이러는데 또 좀 있으면, 잠깐만. 저기 바닥에 있는데 저 벽이, 그 물건의 벽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저기 좀 뭔가 허전한데? 저기 뭘 놓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벽에다가 또 뭔가를 또 사다가 걸어 놓거나,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이제 좀 있으면 괜찮은데 또 좀 있으면 또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보이는 데를 자꾸 메꾸는 거예요. 뭔가로 자꾸 메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집에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죠. 내가 치약이 한 개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여분으로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몇 번 봤는데 예,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집 정리하는 거, 막 뭐 주방 정리, 뭐 아이템, 뭐 이게 뭐 아이디어 방출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 무슨 뭐 비품으로 사다 놓은 것들이 뭐 박스로 막 사가지고 뭐 치약도 뭐 예를 들면 치약이 뭐 30개를 줄 맞춰갖고 박스에 딱 넣어놓고 막 이런 것들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건을 집에다 많이 채워놓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내면이다. 나의 내면이다. 우리 집은 내 내면 세계다. 자, 이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맥상통하죠. 아마 많은 분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감정을. 뭐냐면 비어 보이는 거. 예. 그래서 뭔가를 자꾸 사서 꾸며놓는 거. 이런 분이 아마 친구를 초대하거나 항상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즉 뭘까요? 외로움이죠. 예,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 허해. 그래서 이 집을 볼 때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아, 뭔가 비었어. 꽉 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채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어떤 집은 물건이 거의 없는 집이 있어요. 뭐 되게 뭔가 우리가 뭐 미니멀 이렇게 해서 물건이 없는 그런 집도 있고 적정하게 있는 집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안 외로운 걸까요? 집이 막 빈벽이 막 다 있고 막 공간도 많이 남아돌고 막 이래요. 그럼 이분들은 외롭지 않은 걸까요? 그럴 확률이 높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빈 공간과 빈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아, 깔끔하다, 아, 좋다 이렇게 느낀다면 사실 이분은 외로움을 안 느끼는 타입일 수도 있죠. 외로움을 잘 안 느끼는 타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빈 공간, 집은 비어 있어요. 공간은 많아요. 막 벽에도 뭐 걸어놓은 게 없어. 근데 이분이 항상 그걸 보면서 아니야, 나는 뭐 내 마음을 비워내듯이 이 집에도 뭔가를 하지 않겠어. 막 이런 결심을 하면서 뭔가를 막 마음에서 비워낼 거야. 막 이런 기분으로 지낸다. 그럼 이분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거죠. 예. 노력하는 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아니야, 그래도 너무 허전해 해서 하나를 딱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다시 짐이 많아지는 집이 될 가능성이 있죠. 즉 외로움이 계속 생겨서 쌓아놓는 것,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집이 어떻게 하셔서 어떤 지금 외로운 상태냐, 이걸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공간이든 뭐 공간이 크고 작고 떠나서 여러분들이 물론 그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집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근데 보시면 발을 이렇게 벌리고 편하게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한 2바퀴 제자리에서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집에 0개 없다. 아니면 한 개밖에 없다. 이제 이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 집에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좀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창고예요. 창고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일 수 있어요. 물건이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공간을. 예, 이거는 위험하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덜어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2개, 3군데 정도 이렇게 돌 수가 있다. 거실에서 돌 수 있고 뭐 주방, 뭐 욕실 앞에 뭐가 됐든 이렇게 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공간이다. 그러면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맞추고 있다. 물건과 즉 나의 외로움이라고 했죠. 맞추고 있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뭐 그 이상이다, 4개, 5군데 이상이다, 뭐 그 집이 넓어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본 영상에서는요, 막 한 30평대 큰 집인데도 불구하고 발디딜 틈이 없는 집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돌 수 있는 곳이 한 4, 5군데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래도 외로움을 잘 안 느끼고 사는
예, 그런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한 말이 대충 맞는 것 같나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집과 집주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시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거 외에도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작은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다, 이렇다, 여러분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블로그에도 제가 지금 글을 써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같이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읽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은 오셔서 글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